안녕하세요. 호요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 이우동성으로 유동성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유동성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리고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 과연 유동성 시대 종료를 의미하느냐, 그렇다면 유동성이란 뭐냐는 거죠. 만약에 유동성이 본원 통화가 아닌 총 통화를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은행 대출금을 포함한 그런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를 의미한다면 유동성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금 이따가 이제 통계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선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총 통화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뭐 10%, 20%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올릴 때마다 0.25%씩 인상하고 많이 인상해봐야 0.5%. 그리고 또 기준금리는 언제나 시장금리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 인상하고, 기업들은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는 시장금리에 기초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하여 유동성이 축소되지도 아니하고,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에 기업들은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빚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 조건으로 조달을 해야 그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더 많은 그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또 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하기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총통화는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총통화는 실제로 202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과 한국 모두 총통화가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주가 지수도 코스피는 4%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은 미국은 34%나 상승했어요. 한국 증시 행보 이후도 그 돈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돈은 미국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보는 통화도 미국은 좀 감소했지만은 한국은 계속해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국보다 덜 올랐고, 총 통화 역시도 한국 2015년 2247조 원에서 2016년에 약 한 150 내지 60조 증가를 했죠. 총 통화도 2016년에도 2017년과 비교하면 그 2017년의 경우 또 한 2, 30조 증가했어요.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0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총 통화는 한국이 계속해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총 통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금리도 미국은 0.375%에서 4년 만에 2.375%까지 올랐으니까 약 한 2% 올랐음에도 미국은 주가가 34%나 상승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 금리 상승폭이 그 2015년 1.50%에서 2018년 1.75%까지 겨우 0.2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코스피 지수가 그 헤맸지요. 그러니까 4년 만에 겨우 4% 올랐죠. 물론은 이제 2017년에는 한국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영업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영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 지수도 많이 올란 거예요. 결국은 기준금리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총 통화가 그 감소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업 실적이지 그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 하락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추천했다고 그런 주식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식이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가 상승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배경이 유동성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유동성이 지금은 줄지도 않는데 또 향후에도 줄지도 않을 것인데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은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고 영업 실적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가는 향후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또 주가 하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라도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다시 반등하는 국면에서 그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은 있겠지만 그러나 직전 고점은 돌파하기 힘든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이 상당 기간들은 힘들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2022년 1년 동안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최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기술적 지표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고 기술적 지표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고 기술적 지표가 망가지면 이제는 끝났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주가 결정 원리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 실적이거든요. 우리가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지 유동성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문준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든지 말든지 영업 실적만 뒷받침돼 준다면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적정한 자산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1.75%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이 1.75%고 또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75%라는 것 자체가 그 상대적으로 그 투자 매력이 있다는 거죠. 10년물 국채가. 그래서 1.75%는 배당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배당을 받을 야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1.75%를 받을 것이냐 그 금리죠. 10년물 국채 투자해가지고 그 두 개 중에 택하라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10년물 국채를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와 영업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배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업실적이 배당 받쳐주지 않으면 배당을 못하고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으니까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와 영업실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테이퍼링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총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게 지금까지 양적 완화 정책인데 그런데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총유동성이 증가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권 전문가들 다수가 10일 전 내지는 20일 전에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긍정론 내지는 즉 아직까지 대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기술적 지표가 무너지니까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가 결정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시장금리가 중요한지 기준금리가 중요한지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기준금리 인상하고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하고 테이퍼링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34%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더 많은 통화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4%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보유자산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34%나 상승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다가오는 시기에도 중요한 것은 영업 실적만 수반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환경은 영업 실적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 지나치게 영업실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한 30-40% 조정을 받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